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도시공학 박사 출신의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재 구청장입니다. 우리 이기재 구청장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목동 재건축, 이게 대표적인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양천구 그러면 목동이 대표적인 지역인데 목동 아파트가 지금 88년에 준공됐으니까 한 네. 35년 됐거든요. 네. 근데 너무 낡고 노후화돼 있어서 네. 재건축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이 네. 완화돼서 네.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이기재 구청장이 와서 해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14개 단지 중에 네. 저희들이 우선 7개 단지를 통과시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조건부. 저희가 다시 5개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청장 권한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번에. 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떨어졌던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 단지를 좀 빨리 하게 되면 전체 우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한 26,000 세대가 2023년 올해부터는 발빠르게 이제 재건축을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다,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았습니까?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그 통과된 단지들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각 이제 단지별로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계획안이 마련되면 이제 주민 동의를 거쳐서 그 구역계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네. 그 확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이제 사업 승인 단계로 가고요. 네. 사업 승인 통과되면 관리 계획 수립,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분양과 이제 착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빠르면 한 10년 이렇게 10년. 예상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단지 중에 6단지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 중인데,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거기는 빠르면 한 6년 정도 네.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년 걸리면은 어차피 뭐 일을 시작한 구청장님께 일을 마무리 짓게 해야 되겠다라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삼선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군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서울 안에서 26,000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게 2배로 53,000 세대로 늘어나는 것이니만큼 서울시 안에서 특별하게 또한 특별 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정도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현장 행정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 현장 행정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원래가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탁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보면 항상 답이 있다. 단순히 이거를 그냥 탁상에서 그 관련 공무원한테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을 체크하고 지시하고 확인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기재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후진국형 참사,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의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저는 우선은 관료적인 행정 체계에서 문제들이 항상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도 점검을 해보니까 네. 행안부 기준으로 저희도 내부적인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는데 3명 이상 사망 시에 구청장 보고더라고요.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요즘 세상에 사망 1명만 나도 난리가 날 그렇죠. 것이고, 인명사고가 부상자만 있어도 이게 바로 구청장이 현장에 달려가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민감도 높은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은 너무 다 딴판인 거죠. 이게 네. 그 행안부 기준에 근거해서 관료적인 매뉴얼인 거죠. 예를 들어 공무원 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님이 나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맞닿아지고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제2의 양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부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제2의 양천 시대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게 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제가 7대 수건과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네. 이제 한 건데 7대 수건과제 중에 우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전철 문제라든가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문제, 그다음에 공항 이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의 완공, 그다음에 서부 트럭 터미널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김포공항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의 65%가 양천구 구민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신데 동시에 재산적 피해도 갖고 계세요. 고도 제한이 있어갖고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선조치하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부터 주민들에 대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시작할 거고요. 부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 혜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폭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렇게 그 조례안으로 제정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양천 구민이 44만 명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대한 도시의 양천 구청장으로서 역할하시려면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네,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공인의식, 공인의식. 공인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일의 자세는 알선적. 알선적이 뭡니까? 일을 할 때는 우선 알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제적. 뒷북치지 말자. 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일같이 하자는 거죠. 알선적. 네, 알선적. 사람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친부경. 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네. 그리고 부지런하고 네. 겸손하게. 네. 이렇게 친부경. 해서, 예. 알선적, 친부경 주문이구만요. 예, 주문입니다. 양천구의 새로운 주문. 예. 자, 그러면 이제 주문을 이렇게 외울 때마다 마법이 펼쳐집니까? 예, 마법이 펼쳐지고 있고 네. 왜냐면은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우리 공직사회에 녹아들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알선적 친부경 하니까 7개월 동안 예. 양천 구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증거를 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증거를. 여론조사를 했나요? 아이, 그런 건 안 해봤죠. 아, 그래요? 네. 알선적 친부경 또 있습니까? 가능한 뭐 어떤 수직적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훨씬 더 밀착도 있게 밀도 있게 만나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 번호 딱 하나 있는 걸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자가 직접 오고 있고 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다 민원 처리하려니까 힘이 들긴 하지만 네. 저도 힘들지만 네. 한번 계속 해보겠다. 직접 소통.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위기재 청장님께서는 뭐 워낙 잘 나갔으니까 힘든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혹시 있었다면? 2016년에 이제 총선 출마하고 낙선하고 2020년도에 또 공천도 못 받고 위기 상황에 있어갖고 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정치권을 떠나야 되나부터 저희 고민 많이 했지. 이 세상이 나를 몰라주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이 마라톤인데요. 아, 마라톤. 예.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 하는 우리 동호인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승선에 도착한다. 네. Never give up. 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힘든데 네. 포기하지 않고 자기 꿈을 그러니까 천천히 갈 뿐이다. 천천히. 천천히 갈 뿐이지. 남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당장 자기가 힘들다면 나는 천천히 지금 현재는 천천히 간다. 그러나 이건 페이스 조정하는 거다. 네. 언젠가는 또 빠른 속도로 또 달릴 거다. 또 예, 너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네. 네.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배종의 파워피플 오늘은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제2의 양천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도시공학 박사 출신의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님을 모시고 그의 성공 비결과 또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행정에 있지만 행정도 정치의 일부 영역이라고 볼 때 우리 전체 정치권이 좀 지향해야 되는데 좀 정치적인 공존과 경제적 상생을 항상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공존해야 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혼자 뭐 자본가는 노동자는 혼자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좀 양보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으면 길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